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이거 전개를 해보라는 거고, 그러면 항 3개짜리 완전제곱식은 너 제곱, 너 제곱, 너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너, 2배의 너니까 2배의 AB, EBC, ECA겠지. 그래서 그냥 44 플러스 56이다. 해서 정답은 10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2번에서 x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x가 나올 법한 항만 전개해볼게. 여기 항 4개 중에 3,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제곱인 거랑 더하기 뒤에 거에서 가운데 양 마이너스 2x만 x가 나오겠죠. 그럼 개수만 쓸게요. 4, 3, 12a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 게 34다. 그러면 12a가 36이라는 거니까 여기서 a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정 모르겠으면은 사실 필요한 항에서 x가 나올 법한 항만 전개를 해봐도 되는데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이걸 a라고 하고 b라고 하는 순간 뭐가 되게 예뻐지냐면 이 a와 b의 차이가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이 꺽쇠를 풀으라고 했는데 이 꺽쇠가 무려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것도 제곱한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를 곱하는 형식이잖아. 근데 이거를 다 하기가 너무 싫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차라리 a-b가 1이라면 수학에서는 1을 곱해도 큰 문제가 없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a-b 즉 1을 한번 곱해 볼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 앞에 거 세제곱 빼기 뒤에 거 세제곱으로 굉장히 심플해지거든요. 그럼 앞에 거 세제곱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그냥 이것만 계산을 하면 그냥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만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이 중에서 이 계산한 거 중에서 결국 우리는 x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계산하실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또 다른 라지 x로 치환해 볼게요. 라지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라지 x의 세제곱 이렇게 되실 건데 결국 여기서 앞에 거 세제곱 3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3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그 다음에 뒤에 거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 라지 x 대신에 원래 있었던 걸 넣어보자. x제곱 플러스 x의 완전제곱 더하기 3배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다. 자 여기서 x가 나올 법한 항은 일단 여기 하나 있죠. 3. 그 다음에 여기에 x가 나올 수 있는 항이 있나요? 절대 없네요. 왜냐면 최소 얘는 아무리 낮아도 2차가 나오겠네. 그래서 사실 결국 여기서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라고 하면 모서리가 각각이 다 4개씩이 있다 보니까 4a 더하기 4b 더하기 4c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ag 같은 경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13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건널비를 구하라는 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2배를 구해달라는 거니까 일단 얘부터 구해볼게. 자 그럼 얘 완전제곱식 5, 5, 25는 너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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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을 하고요. 2배 은어 2배 은어 2배 은어니까 여기 플러스 2네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자체가 12가 돼야 되니까 네모는 6이 되는데 건널비는 항상 두 쌍씩 있다 보니까 정답은 오히려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데 말만 좀 어렵게 나왔지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일단은 구하는 그 형식을 보니까 뭔가 합곱을 알면 될 것 같은데 심지어 합은 문제에서 대놓고 주었고 그 다음에 넓이가 2분의 5라고 나왔잖아. 근데 OAB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말하는 건데 이 삼각형 넓이는 딱 봐도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의 길이는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b니까 우리 절대값으로 가자. b로 가야지 당연히. 그리고 여기 이 가로의 길이는 당연히 x좌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a라는 점이 아까 a, b였다면 이게 a, b니까 가로의 길이는 a가 된다라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여기가 곱하기 a가 되고 그게 2분의 5가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a, b의 곱이 5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a, b는 5고 a 플러스 b는 5인 거야.
그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a 더하기 b의 완전제곱에서 2ab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 25에서 10을 빼서 15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문제가 되게 길어 보이지만 그리고 이차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차함수 딱히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곱셈 공식 변형입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 더하기 b는 지금 현재 8이라고 문제에서 나왔고 부피의 합이래. 근데 부피는 너 곱하기 너 곱하기 너니까 a 세제곱 3차원의 영역이잖아. 그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224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곱을 한번 구해놔 볼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뿔맛뿔이었을 거니까 뿔맛뿔 이렇게 써보면 이게 224가 나온다는 건데 일단은 8의 세제곱이 64 곱하기 8, 48에 32, 68에 48, 512가 되네요. 512에서 24AB를 뺀 게 224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24AB가 결국에는 288이 돼야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양변을 24로 나눠보면 이게 12다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럼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거 얘가 8이라는 거 얘가 12라는 거 알죠? 결국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건널비도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 보면 이 한 면의 넓이가 a제곱이잖아. 근데 그게 그냥 6개가 있겠지. 면이 6개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는 거는 6배의 a제곱. 그 다음에 6배의 b제곱을 더하라는 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면 되겠네.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에서 2ab를 빼면 되지. 88에 64에서 마이너스 24를 빼는 거라 이거는 40이 나온다. 그래서 답이 240이다. 요렇게 답을 써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문제 이렇게 세로의 길이가 2고 가로의 길이가 4야. 현재 세로 대 가로의 비율이 2배라는 것 또한 캐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는데 직사각형 ABCD 내부에 있는 한 점 어떤 P에서 예를 들어서 AB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거를 Q라고 하고 AD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R이라고 한다. 그때 호 BC 위에 있는 점 P에서 직사각형 AQPR 둘레의 길이는 10이다. 이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를 물어본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뭐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놨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가 10이라고 줬으니까 A 더하기 B는 현재 5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가로 하나 세로 하나 한 세트는 5가 될 거고 여기서 약간의 보조선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원에서는 반지름을 빼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반지름 보조선을 꼭 그어줘야 될 것 같고 전체 지름이 4였으니까 반지름은 2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전체 길이 2에서 아까 b를 빼는 거니까 2-b고 여기 길이 얘는 아까 이 a에서 여기 길이 2를 빼는 거니까 얘는 a-2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로 식 하나를 더 찾을 건데 자 빗변 길이 제곱 4는 2-b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다. 그러면 4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전개를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8이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고 얘가 마이너스 4, 5, 20이고 플러스 8 했으니까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플러스 10이라서 16이 되겠지. 이거랑 이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너의 완전제곱 25는 16에다가 2ab를 더하면 된다. 2ab가 9가 나오니 ab는 2분의 9가 된다 해서 넓이가 2분의 9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둘레의 길이 때문에 a 더하기 b 값은 굉장히 빨리 나오는 편이고 이 나머지 식 하나를 찾는데 여기 중심에서 반지름 보조선을 그려서 피타고라스를 써야 된다라는 그 사실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1단원의 마지막 문제인데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밑면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이것이고 높이가 이것인 직육면체가 있대요. 근데 직육면체를 한 모서리 길이가 n인 정육면체로 조각을 낼 때 한 모서리 길이가 n인 정육면체의 최대 개수는 몇 개가 나오겠냐 라고 하는 건데 결국 최대 개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지. 제가 숫자로 만약에 문제를 좀 변형해 볼게요. 약간 중학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기가 만약에 25고 진짜 아무 숫자를 써볼게. 32고 여기가 막 뭐 37이었어.
내가 한 모서리 길이가 5인 걸로 정육면체를 여기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을 거래. 이때 이 정육면체가 이 그림 속에 몇 개 들어가게 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고 쳐. 이렇게 몇 개 들어가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5라고 하면 얘가 25니까 가로에 최대 5개가 들어가지. 그다음에 여기 세로에는 5, 6에 30이니까 6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2는 어때요? 2는 버려야 돼요. 남은 조각을 붙여서 정육면체를 만들 순 없잖아요. 그리고 세로에는 37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나머지 2는 좀 남을 거고 5cm씩 쌓으면 5, 7에 35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5개씩 6개. 이게 한 층에 30개가 쌓이고 그 높이가 7개가 있으니까 정답은 5 곱하기 6 곱하기 7개입니다. 라고 쓰면 되거든요. 그럼 그거랑 똑같은 거네. 얘를 만약에 내가 n으로 나눠본다고 쳐. n으로 나눠. 그럼 이게 진짜 n 더하기 3 남잖아. 그럼 여기는 완벽하게 n 더하기 3개의 이걸 채울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얘를 n으로 나눠보면 그냥 1이니까 여기는 그냥 딱 한 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남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한 개만 이렇게 딱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개고 얘를 이제 n으로 나눠보면 여기 2는 안 돼요. 2와 1은 나머지로 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3 이상의 자연수라고 준 것 같거든. 그리고 여기 넣으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개를 넣을 수 있다는 거야. n으로 나눠보면. 그래서 결국에 답은 이 1은 의미가 없으니까 n 플러스 3 곱하기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고 얘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거랑 이거를 곱하면 되겠죠. 우리가 아까 개수 셀 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의 개수를 측정했던 것처럼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 4번에 다항식 x 4제곱을 이거로 나눈 몫을 이거라고 하고 얘라고 했으니까 검산식을 쓰셔야 돼요. 여기 몫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검산식 안 쓰고 그냥 풀면은 답 안 나옵니다. x-1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1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qx를 다시 한번 x-4로 나눈 나머지를 r2라고 하겠다. qx를 x-4로 나눈 나머지를 r2라고 하겠다.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r1에다가 3r2를 더한 값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qx가 이 qx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한 번에 넣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풀로 붙이듯이 아까 이게 x-1에 qx의 r1인데 이 qx 대신해서 밑에 식을 그대로 넣어도 괜찮은 거잖아.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여기서 R1에다가 3R2를 물어봤으면 너무 신기한 게 여기 양변에 4를 넣어주면 돼. 4를 넣어주면 얘가 지금 256운으로 바뀌면서 여기다 4 넣고 여기다 4를 넣어. 근데 얘가 4를 넣으면 얘가 사라지거든. 얘 4 넣으면 여기 3배의 R2, 3R2 플러스 R1이 돼. 그래서 이 모양이 그냥 그대로 찾아지고 정답은 256이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문제도 한번 써볼게. 2차 이상의 다항식 fx를 x-a, x-b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그때 나머지가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 나머지를 이렇게 쓰면 문제가 안 풀려. 그래서 여기를 2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예를 들어서 px 플러스 q 이렇게 꼭 적어놔야 돼. 여기 a, b가 있는 바람에 ax 플러스 b라고는 안 썼어. 자, 그럼 기억부터 찬찬히 풀어볼 건데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 f에다 a를 넣어보래. 그럼 넣어보면 되잖아. 그럼 fa는 다 사라지고 여기를 만약에 RX라고 적어놓으면 여기가 array가 되는 거지. 여기가 다 사라진다라는 게 포인트지. 그러면 결국 여기서 FA는 곧 RA랑 똑같냐라고 물어봤어. 근데 어때? 똑같잖아. 그러면 응 똑같아 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니은에 이제 기억에서 이용한 걸 니은에 쓰셔야 돼요. 기억에서 FA는 다 RA로 바꿀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FA를 다 RA라고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FB는 그럼 RB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 니은을 풀어보면 RA-RB는 RB-RA냐라고 물어본 거고 RA를 이항하면 ERA는 ERB냐 이렇게 되는 거고 2를 약분하니까 따라서 RA랑 RB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를 맞다고 확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RX인데 여기 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X자리에 A라는 숫자를 대입했을 때랑 B라는 숫자를 대입했을 때랑 그 결과가 같을까요? 여기서 다 A, B는 서로 다른 실수라고 이렇게 강조까지 해줬는데 그래서 그거는 확신할 수가 없지. 어떻게 같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어. 그래서 말이 안 되고 디귿도 가볼게. 디귿에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를 RB라고 바꿔도 괜찮고 이걸 RA라도 바꿔도 괜찮다며. 그럼 해볼게. A 배의 RB. 좀 구체적으로 가자. 이게 RX니까 쟤한테 B를 넣으면 PB 플러스 Q가 되고 마이너스 B 배의
PA 플러스 Q가 돼. 이거는 A-B배의 R0 여기다 0 넣으면 Q니까 이거랑 똑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똑같은지 보자. 그럼 ABP 플러스 AQ 마이너스 ABP 마이너스 BQ가 되지. 그러면 이게 사라지고 AQ 마이너스 BQ가 나오는데 얘랑 똑같네. 그러니까 큰 의미 없이 그냥 식을 써보는데 답이 나오더라고. 똑같더라.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거는 가끔은 RX로 생각했다가 가끔은 구체화시킨 PX 플러스 Q로 생각했다가 왔다 갔다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제인데 여기서 좀 뭔가 좀 있지. 3차 다항식이라고 했어요. 다항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가조건에서 F1은 이다라는 뭔가 힌트를 줬고, 나조건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fx를 어떤 2차식으로 나눴대요. 근데 생각해봐. 애초에 3차식이었기 때문에 2차식으로 나눈 몫은 당연히 1차가 나와야 되잖아. 나머지도 1차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냥 몫을 qx라고 쓰지 말라고 차수를 줬으니까 그럼 몫도 ax 플러스 b고 그때 나머지도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아까 F1은 2라고 준 게 있어서 여기다 1을 넣어보니까 사라지면서 1a 플러스 b가 나오고 그게 는 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b는 2-a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식 정리법을 잘 봐봐봐.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x-1의 완전 제곱에 ax 플러스 b를 ax 플러스 b라고 안 쓰고 ax 플러스 b 이렇게 한번 쓸 거고 여기도 ax 플러스 b 이렇게 한번 쓸 거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 ax 마이너스 a에 a배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도 a배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를 쓸 수 있어서 그래. 그럼 이게 뭐가 좋냐?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을 여기다 분배를 해보면 a배의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플러스 2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a배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3차, 2차, 1차 이렇게 내려가고 A, 2, A, 2 이렇게 되는 형태인 거지. 그러면 그때 세제곱으로 나누었으면 여기까지만 다 묶이고 여기는 다 나머지로 떨어지는 거지. 이게 다 RX예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R0 여기다 0을 넣으면 2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건데 이거랑 3을 넣은 값이 똑같대. 3을 넣으면 8 2A 플러스 2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3a는 마이너스 6이니까 아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구나.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구나.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꿔치기 한 게 rx고 r5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5를 넣어보면 되겠지. 5를 넣으면 4, 4, 16이니까 32 5를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다. 그래서 답은 26이네. 이렇게 풀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미지수를 어쩔 수 없이 처음에 두 개를 썼지만 이 가조건에 의해서 상수항 자리를 2-a로 바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놓고 a배의 x-1 플러스 2라고 해서 이걸 전개를 해보면 그냥 내가 딱히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3차식의 형태가 문제에 등장하면서 이 나머지 식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머지가 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써보기만 하면 풀 수 있을 문제가 될 것 같아. 자, 부피를 각각 이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P의 부피는 A 세제곱이고 Q의 부피는 B 세제곱, R의 부피는 A 제곱, S의 부피는 B의 제곱, T의 부피는 AB의 A-B다. 이렇게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 A-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왼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처럼 한번 해볼게.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AB, A 마이너스 B는 0이다.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자기 혼자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면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이거 두 개가 잠깐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거 두 개를 묶어보면 A 마이너스 B로 묶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AB를 하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남는 거지. 여기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이게 는 0이라는 거야. 얘를 이어서 쓴 거예요. 했더니 한두 개를 또 묶여.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공통인수고 나머지 쓸어 담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0 되는데 이게 부피인데 얘가 0이 될 수가 있어요?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얘가 0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a-b는 결국 1이다.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게 배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n제곱 플러스 2에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대각선으로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이었던 거잖아. 근데 얘가 얘의 배수가 된대. 그러면 관건이 뭐냐면 일단 n-1, n-1은 너무나 지금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나머지 있는 얘가 n-2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이 n-1은 그대로 n-1을 쓸 거고 이 뒤에는 이식 있잖아. 이식을 한번 전개를 해서 볼게. 그럼 n세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인데 이 안에 있는 얘가 n-2의 완벽한 배수가 되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조리제법 잠깐만 갈게. 이걸 내가 만약에 n-2, 즉 2로 정말 조리제법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안에 거를 한 번만 다시 써보면 이 안에 있는 식은 n-2로 나눴을 때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8이 나오면서 나머지가 18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이거를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첫 번째는 n-1, n-2,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8이라고 쓰면 그만이고 두 번째 거는 18배의 n-1이 됐는데 그럼 얘는 지금 완벽하네. 얘는 n-1, n-2의 배수가 이미 됐네. 그럼 얘만 그거를 만족해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 있는 18이라는 아이는 꼭 n-2의 실수배가 돼야 돼. 배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그때 될 수 있는 거 부정방정식 다 풀어볼까? 얘가 18이고 얘가 1이면 되잖아. 또는 얘가 9고 얘가 2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가장 큰 걸 찾으려고 하면 K가 1이고 얘가 18일 때가 되는 것 같거든. 그러면 n-2가 18일 때라는 건 결국 n이 20일 때를 말하는 거지. 만약에 K 같은 우리가 놓은 거는 1부터 9, 18, 36 이런 거 다 가능하고 얘가 가장 크게 되는 순간에 물어봤기에 18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겠지. 자, 21번에 이거를 그러면 써볼게.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4를 두 2차식 ax, bx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2x 플러스 6이라고 나온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ax로 나눴을 때도 뭐 그들만의 몫이 있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6이었고 또는 bx로 나눴을 때도 그들만의 또 다른 몫이 있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6인 거야. 얘는 뭐 그냥 qx 뭐 Q'X라고 써볼게. 그러면 나머지는 항상 이렇게 넘겨주는 게 습관이지. 이게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러면 얘는 얘로 나눠 떨어졌을 거고 얘는 얘로도 나눠 떨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의 2차 인수 중에 하나가 A고 하나가 B라는 거거든. 그럼 조리제법을 해보는 거지. 조리제법을 원래식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이항한 식으로 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얘가 지금 x-1, x-1, x-2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서로 다른 두 2차식이래. 그러면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일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이거는 아까 방금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뭐 그냥 얘를 ax라고 하고 얘를 뭐 bx라고 할까? 그러면 ax는 이고 bx는 이거라고 치고 그 식을 더한 거에 x-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건 4를 대입한 결과값을 찾으라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숫자 계산은 알아서 그냥 해보면 되겠지. 7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내림차순으로 정리 한 번만 해볼게. 그럼 A에 관한 2차항, A에 관한 1차항, A가 없는 상수항이거든. 그럼 A제곱 B 더하기 1의 A제곱이고 A로 묶으면 2B 플러스 2가 되고 여기가 B 플러스 1이 상수항이더라고.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B 더하기 1이 너무나 이제 다 묶여 있으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로 남는 거를 쓸어 담을 수가 있고 그럼 얘는 지금 현재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에 B 플러스 1이었다라는 거잖아. 245를 소인수 분해를 해보는 거야. 5, 4, 20, 5, 9, 45. 얘가 지금 7, 7에 49다 보니까 5 곱하기 7의 제곱인데 그럼 너무 쉬워지네. 누가 봐도 얘가 7이고 얘가 5여야겠지. 그래서 A는 6이고 B는 4다.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복소수단은 문제 첫 번째 거부터 볼 건데 이거 꼭 기억해. 얘는 그냥 앞에 거는 앞에 거끼리 더하면 돼. 근데 I1승부터 I18승끼리 더하면 4개씩 0으로 사라지니까 결국 뒤에서부터 지우다 보면은 앞에 2개만 남을 거야. 그치? 4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얘만 남은 상태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뒤에 거끼리 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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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끼리 계산해. 역시나 항 18개고 다 지워지고 앞에 2개만 남겠지? 그러니까 우린 결국 지금부터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i는 말 그대로 i고 i랑 i 세제곱은 사라지겠지.
얘만 남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2거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고 B는 0이란 말이야.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니까 4, 4, 16이다. 마지막 숫자 계산까지 실수하지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fx를 x-1로 나온 나머지가 1이래. 그러니까 f1이 1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1을 대입해보면 1 더하기 p 더하기 q가 1이라는 거라 p 더하기 q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fx 능력의 한근이 a 플러스 i래. 단 pq는 실수라는 말을 준 이유는 개수가 실수니까 무조건 허근에 가지면 켤레근에 가질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겠지. 자, 그러면 두근의 합 마이너스 p는 두근의 합 2a이고 두근의 곱 q는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이겠지. 그럼 여기다 넣어보자. p 자리에 마이너스 2a 넣고 q 자리에 a 제곱 플러스 1을 넣고 이게 는 0이잖아. 그러면 a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 0이 되면서 a가 1이 된다라는 것쯤은 확인할 수 있네. 그러면 p는 마이너스 2였고 q는 2였던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4를 더하면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볼 건데 복소수 z 이거가 실수일 때라고 나왔어. 그러면 z제곱 마이너스 z가 일단 실수라면 당연히 기억음. 일단 동그라미 치고 가자. 실수는 켤레복소수 씌워도 무조건 실수니까. 근데 니은부터 풀어야 되니까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볼게. 얘가 실수라는 건 a 플러스 bi의 완전 제곱에서 a 플러스 bi를 뺀 게 실수라는 건데 실수부 허수부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앞에 거 제곱 a제곱 가운데 거 2abi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잖아. 근데 이게 실수가 나오려면 얘가 0이어야 돼. 근데 얘가 0이라는 건 b를 묶어서 생각하면 b배의 2a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건데 아까 문제에서 이런 게 괜히 주는 게 아니잖아. b가 절대로 0이 아니라고 했어. 그럼 얘가 무조건 0이었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a가 2분의 1이었다라는 건 이제 구한 거야. 여기가 2분의 1인 거야. 그러면 a가 2분의 1이니까 z랑 z바 더하면 2a 값 나오니까 1 나오는 거 얘도 확인이 지금 현재 되는 거지. 그 다음에 z랑 z바 곱한 거는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이지. 항상 말씀드려요.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이라고. 근데 이미 4분의 1이고 얘가 0이 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값이야. 그럼 이 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4분의 1보다 커지지 않을까? 정답은 5번이다. 그래서 비주얼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자, 9번에 가볼 건데 이런 모양이 대체적으로 제곱하면 굉장히 예쁘게 나온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잖아요. 분모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 분자 제곱하면 2i, 즉 마이너스 i입니다. 그러면 또 양변 제곱, 그럼 4제곱은? 조심해, 마이너스 i 제곱은 그냥 i 제곱인 거야. 즉 마이너스 1이지 1이라고 쓰면 안 되고 그럼 최초로 1이 나오는 게 바로 8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다라는 거 말고도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할 거기 때문에 알파 제곱은 이양 좀 할게.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다라는 것 또한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이 문제에서 알파 제곱 대신에 얘를 넣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구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져.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건 25 더하기 2가 되면서 답은 27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14번에 두근의 합은 a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이런 말은 왜 주는 걸까요? 바로 두근의 곱이 정확하게 음수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두근의 곱이 음수라는 건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냥 알파가 음수고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라고 하자. 반대면 어떻게 해요? 반대면 반대인 거지 뭐 근이 1, 3일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콕 집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전 절대값 기호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절대값 기호를 벗깁시다. 알파는 그대로 벗길 거고요. 베타는 부호 반대로 벗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부호 반대로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만 쓸 수 있으면 끝났지. 얘 이렇게만 쓸 수 있으면. 이 절대값 기호를 벗기고 나니까 얘가 알고 보니 두근의 차였던 거야. 그러면 두근의 합의 완전 제곱에 두근의 곱의 4배를 빼면 두근의 차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니까 a제곱 플러스 12a는 64.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64는 0이고 aa 164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a 값이 양수니까 a는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너는 4고 너는 마이너스 12였던 거야. 그럼 이거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거 정도는 계산해 주실 수도 있겠죠. 숫자 계산은 알아서 해보시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 있대요. 근데 정사각형 내부에 한 점 P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 직사각형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8이라네. 그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었을 때 둘레 길이가 28이라는 건 A 더하기 B가 14였다라는 거고 AB의 곱이 46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AE와 AH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얘는 10-A가 되고 A는 10-B가 되지. 이거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 한번 가보자. 그러면 합은 10-A에다가 10-B를 빼는 거니까 20에서 14를 뺀다. 그러니까 답은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새로운 두근의 곱은 10-A와 10-B를 곱하는 거니까 100에서 10배의 A 플러스 B를 빼고 그 다음에 AB를 더하면 된다. 그럼 100에 마이너스 140에 46을 더해라. 그러니까 6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6이고 두근의 곱이 6입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겠죠. 자, 마지막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학교에서 많이 내는 심화 문제 중에 하나고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해. 지금 이거 하나를 풀어준다고 해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 난이도로 나온 이 유형 중에서 꽤나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야. 대신에 연습을 해보면 되겠지. 일단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두분의 곱이 1인 것쯤은 알 수가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이것만 알아서는 풀기가 조금 어려워. 왜냐면 이 괄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기본형이 제일 좋잖아. 항 하나짜리고 x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제곱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보기가 싫어서 얘를 좀 바꿔볼 건데 잘 봐봐. 이게 근이라고도 나와 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할 거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야. 물론 베타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알파 제곱이라는 건 이항을 해보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똑같잖아. 근데 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아까 여기서 나온 거에서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다. 이거랑 똑같거든? 그럼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 바로 알파 제곱이 곧 베타였다라는 사실이야. 그럼 이거를 베타라고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문제에 준 조건을 좀 변형해보면 F 베타가 마이너스 4알파라는 거야. 근데 이것도 좀 거슬려. 베타를 넣었으면 베타에 관한 식이 나와야지 알파라고 나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푸냐? 이건 이제 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난 지금부터 알파를 대신해서 이 알파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볼 거야. 그랬더니 F 베타는 4베타 플러스 4가 나오더라고. 자, 이걸 내가 원한 거야. 이거. 이렇게 줬으면 문제 난이도가 하였을 거야. 근데 얘는 이걸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형태를 보고 얘로 바꿔야 되니까 그 난이도가 팍싹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에 이거 보고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알파로 넣어서 알파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문제가 풀기가 어렵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괄호 안에 2차 항이 있는 건 좀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괄호 안에가 1차 즉 단항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베타를 넣었으면 베타에 관한 식이 나온다 라고 바꿔야 돼. 그럼 얘는 당연히 똑같겠지. 그럼 알파를 넣으면 4알파 플러스 4로 나온다. 베타를 넣으면 4베타 플러스 4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귀찮아하지 말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걸 진짜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따라서 F알파 하고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4는 0 F베타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자,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여기 지금 변하고 있는 부분 보이죠? 이 변하는 거는 변수 x로 쓸 거고 이 한결같은 부분은 숫자 그대로 쓸 거예요. 즉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쓸 건데 변했던 부분은 x로 바꾸고 한결같았던 부분은 상수로 놔뒀던 거야.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지. 제가 모든 애들한테 할 수 있는 팁은 이 말을 꼭 써놔보라는 거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한국말을 써놔야 문제풀이가 수월해져. 이걸 안 쓰면 이거를 통째로 안 써놓으면 언젠가 길을 잃어. 내가 지금 뭘 풀고 있었지? 약간 헤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꼭 써놓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방금 이 식에다 알파 넣었을 때 는영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여기다가 베타 넣었을 때 방금 는영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수학에선 그걸 두근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fx 는영의 두근이 아니야.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의 두근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하늘 아래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가지는 방정식 중에 2차 함계수가 1인 건 얘밖에 없잖아. 얘가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가지는 2차 함계수가 1인 유일한 방정식이잖아. 근데 방금 뭐라 그랬어? fx 는영 말고요.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두근을 알파 베타로 가진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fx 말고 이 식 자체가 문제에서 주어졌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거겠네. 얘가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이잖아. 근데 얘도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가진다며. 그 와중에 이차함계수가 1이라는 확신도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고 결국에 fx는 다 이항해보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였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랑 얘를 더한 걸 정답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0이다 라고 쓰면 되겠지. 문제가 기니까 문제를 좀 읽어볼 건데 함수 y는 x제곱이라는 함수 그래프고 이 y는 ax 플러스 2a제곱이라고 문제에 주어졌고 그게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그리고 이 gx가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데 그림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표시를 해야겠지? y축과 만나는 점을 점 d라고 하겠대요. 근데 a에서 x축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거를 2라고 하고 삼각형 COD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겠대. 일단 S1 넓이부터 한 번만 가볼게. S1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잖아요.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x절편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2a가 들어가면 y가 0이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2a, 0, y가 0 되게끔 하는 거. 절대값으로 쓸 거라 2a로 쓸 거고 y절편은 심플하죠. 이 뒤에 있는 게 y절편이죠 뭐. 그래서 그냥 바로 2a제곱. 그랬더니 얘는 2가 약분돼서 S1의 넓이는 2a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삼각형 OEAD의 넓이, 사각형.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다리꼴이 될 건데 이 사다리꼴도 넓이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구할 건데 일단은 A점을 알아야 끝날 것 같아. A점은 근데 어떻게 구하냐면 얘랑 얘를 같다고 놓고 한쪽으로 일단 넘기는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제곱은 0이 되고 이게 x 2aa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이게 x는 2a 또는 마이너스 a가 될 거잖아. 그러면 얘를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2a, 0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a, 0이었다는 거지. 안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써놔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사실은 얘 좌표가 2a, 어쩌고저쩌고다. 얘가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고 여기도 대입해도 상관없으니까 어디 대입해도 4a 제곱이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는 여기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S2를 구할 수도 있잖아. 그럼 S2를 구해보면 여기가 윗변의 길이가 2a 제곱, 아랫변 길이가 4a 제곱. 그러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여기가 2a죠 지금. 그리고 2분의 1 하면은 이게 6a 세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넓이는 이 넓이에 몇 배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3배다라고 하면 되지. 근데 사실은 얘는 좀 더 빨리 풀 수도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도형으로 접근을 해보면 지금 이게 마이너스 2a이고 얘가 2a라는 것만 알아내면 이거 완벽한 1대1이구나. 그러면 현재 중학교 2학년 걸로 풀어보자면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닮음인 거지. 몇 대 몇 닮음이야? 1대2 닮음이야. 그럼 넓이 b는 1대 4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넓이가 1이면 이 전체 넓이는 4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넓이는 뭐겠냐고? 3이겠지. 그럼 이 삼각형은 사다리꼴의 몇 배겠냐? 당연히 3배겠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한 번만 가볼 건데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에 만약에 a랑 b랑 똑같다면 그러면 기억에 의하면 fx가 b 대신에 a를 넣으면 그냥 x-a의 완전제곱이라는 건데 당연히 완전제곱식이다 보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자리에 뭘 넣든지 간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니은이 이차함수 fx의 최소값은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아래로 볼록 추계방정식 이거잖아. 추계방정식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여기 x축 지나가면 지금 근이 는0 했을 때 여기가 a고 b죠. 그러면 추계방정식은 항상 평균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 2분의 a 플러스 b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이거 그냥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라서 추계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우리 빨리 구할 수 있잖아.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해도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 그럼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갔던 그 순간이 2분의 a 플러스 b를 대입한 순간이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지. 그 다음 마지막에 디귿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디귿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는 나중에 확률이 좀 높아졌을 때 볼록성을 따지는 방법에서 나오거든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약간 결국 이 소리를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얘가 지금 결국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지금 2분의 a 플러스 b였다고 지금 니은에서 구하고 내려왔잖아. 근데 여기서 2분의 b 마이너스 a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야. 그러면 2분의 b 마이너스 a는 b에서 a를 빼고 절반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대소 비교가 있었기 때문에 a-b는 음수입니다. 근데 그나마 b-a는 양수예요. 그리고 둘 다 양양이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당연히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애초에 대소 비교가 이거니까 2로 나눴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소 비교가 바뀌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가 이미 얘니까 여기 어딘가에 2분의 b-a가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2분의 a-b가 있을 거라는 거야.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러면 얘를 넣은 것보다 함수값이 더 크냐? 크네. 그럼 디귿도 맞는 말인 거잖아. 이게 어디까지나 위로 볼록이었으면 얘기가 좀 달라졌을 거야. 근데 아래로 볼록이니까 가능한 말이다 라는 걸 생각해주면 되고, 그리고 얘랑 얘 세 명의 대소비교 관계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지막 문제. 그림과 같이 135도로 꺾인 벽면이 있는 땅의 길이가 150m인 철망으로 울타리를 설치해서 직사각형 모양의 농작 X와 사다리꼴 모양의 농작 Y를 만들려고 하겠대요. 근데 농작 X 넓이가 Y 넓이의 2배일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항상 말하지만 넓이의 최대를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식 세우는 게 좀 어려웠던 거죠. 여기가 135도가 나와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서 수선의 발을 일단 내려보고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 45도잖아. 그럼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니까 여기도 X가 돼. 여기 세로의 길이도 X가 되고 여기도 X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원래는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을 써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쓰기가 조금 힘들어서 여기를 일단 Y라고 해보고 여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지금 전체 150m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150에서 그림에서 빼면 X를 여기에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빼고 Y도 뺐지. 그러니까 3X 빼고 Y도 뺐어. 그러면 여기가 150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지. 자, 근데 X의 넓이가 라고 했으니까 식 써볼게. 이 직사각형의 넓이 150X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Y가 Y의 넓이의 2배래요. 그러면 요거 넓이의 2배인데 Y의 넓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XY. 그 다음에 여기 넓이는 2분의 1 x제곱,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2xy 플러스 x제곱이 되죠. 그럼 한쪽으로 넘기면 150x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3xy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일단은 얘만 넘겨서 3xy는 너다라는 거, 식 찾는 거 하고 싶었고 따라서 y는 3x로 약분해보면 50 마이너스 3분의 4x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농장 y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 넓이에 대한 식을 세워볼게. y 넓이는 방금 이 직사각형의 넓이 xy죠. 얘죠 결국 여기죠. xy 플러스 2분의 1x제곱이다 라고 썼었고 y 대신에 얘를 넣는 거야. 그러면 x 곱하기 50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2분의 1x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8x제곱에다가 6분의 3x제곱 통분해서 더하고 플러스 50x를 하면 되는 거지. 6분의 5x제곱 플러스 50x라서 위로 블록 추계방정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위아래 30 곱하면 5분의 150이라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30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6분의 5 곱하기 900 플러스 150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약분해보면 6일은 6, 150 그러면 마이너스 750에다가 1500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플러스 75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문제 정답이 750이야. 역시나 이 식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험난해서 그렇지 마지막 최대값은 빠르게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식을 구할 때 이때까지 문제들보다는 조금 더 복잡했다. 잠깐 y를 쓰고 결국에는 근데 한 문자로 정리해서 이게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이 나와야 우리가 최대 또는 최소를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꼭 생각을 해봐야 돼.